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하여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공익제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가 좌파 세력들이 날조 조작으로 우파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수작이었었습니다. 김대엽이라는 사기꾼이 유해창 후보를 비방하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켰고, 최근에는 고영태라는 건달놈의 사기극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이전의 사기극들과는 다르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아주 새로운 물결이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한 명인 신재민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신재민 같은 청년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들은 진정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세력으로 커나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좌파 정권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은 3040 세대입니다. 단군일의 최저학력이라 불리는 이해찬 세대들도 이곳에 속합니다. 공부 말고도 아무 것이나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고교 교육을 말아먹은 정동영의 삽질로 자기 이름조차 한자로 쓸 수 없는 아이들이 최고지성이라는 대학생 흉내를 내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게으른가 말해보자면, 인터넷의 발달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너무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스스로 무엇인가 찾는 노력도 귀찮아서 일부 선동가들이 떠먹여주는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여 사회를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른 시선이라 인식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일부 좌파 선동가들이 선동에 넘어가서 보수 우파라고 하면 무조건적 절대 악으로 배척하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비방하고, 보수 우파 성향의 신문이나 방송은 호환마마처럼 멀리해야 한다고 비록 관심도 없지만 어쩌다 한 번이라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래야 참된 지성인 양 행세할 수 있는 그런 광우병에 뇌가 썩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렇게 몇몇 선동가들이 방송만을 진실의 정보 창고인 양 생각하고 무조건적 신뢰심으로 그 선동가들에게 선동당한 그런 한심한 것들끼리 무리지어 지내다 보니 세상 모두가 자신들의 의견과 같다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입으로는 정의와 진실을 말하지만 어느 것이 정의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확인해 보려 하지 않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신이 먼저 한번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고 판단이라는 것을 내리려 하지 않고 그저 선동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다렸다가 그 선동가의 견해가 자기의 의견과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의 우수함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입니다. 신재민은 전형적으로 좌파들에게 세뇌당한 좌점이라 생각됩니다. 그의 문재인 정부 비리 폭로 영상을 보면 그는 우파 정부는 비리 덩어리였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에 고민 끝에 폭로하리라 마음먹었다 주장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CJ 인사 간섭은 그냥 음모론이었지만 신재민이 말한 것은 자신이 직접 본 것 아니던가요? 신재민의 첫 번째 폭로 영상을 보면 그는 자신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중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과 그가 그동안 신뢰를 보냈던 그 좌파 세력들이 자신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좌파들이 감언이설에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좌파들이 자신이 동지라는 망상에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는 자신감에 참으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하고자 마음먹고 내부 비리를 고발합니다. 참 좋은 정신 자세였습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비록 좌파에 속은 좌좀이라 할지라도 신재민과 같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한 행동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음모론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하고 자신의 눈으로 본 비리를 보고도 문재인에게는 무한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 외친 문슬람 중 대가리가 진짜로 깨진 1호라 생각됩니다. 신재민 사태에서 가장 허탈한 것은 겉보기에는 저렇게 멀쩡하고 똑똑한 젊은이가 어찌도 저리 멍청하게 좌파들의 실체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민변이라는 것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스스로의 삶을 놓아버립니다. 다행히도 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신재민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였었다면 아마도 그는 정통 보수 우파의 차세대 주자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교조의 교육과 종북 주사파들의 사상전 속에서 민주파리 사기꾼들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모두 차지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왔기에 그는 보수 우파의 동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좌파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재민 같은 젊은이들의 불행의 시작은 보수의 탈을 쓰고 사리사욕의 나라를 망쳐먹은 김영삼계 민주파리들로부터였다 생각합니다. 보수의 탈을 쓴 김영삼이 자신의 불안정한 자리를 지키고자 너무도 귀중한 많은 것들을 좌파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또한 청백리 정신이 강조되던 공무원 사회를 복지부동의 보신주의자들이 집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애국심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장군 출신의 정부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들이람에도 하고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일삼던 민주파리들이 한심한 정부들은 민주화 정부라 칭송하는 그런 한심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영삼부터 노무현에 이르는 15년과 이명박의 5년을 더하여 무려 20여 년을 민주파리들은 국정을 농단하면서 잘못된 것은 모두 정통 보수 우파들의 탓으로 돌리며 정통 보수 우파들이 근간을 흔들었고 이제 곧 정통 보수 우파들의 뿌리가 뽑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종북 주사파와 민주파리들은 보수파 괴멸을 주장하면서 좌파 정권 20년 집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에 더욱더 매진하여서 기필코 탄핵무효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탄핵무효보다 문재인 축출이 먼저라 사기치는 자들이 보수 우파 내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탄핵이 무효가 되면 문재인의 정통성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하면서 문재인 축출이 되어야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다는 궤변으로 많은 보수파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 김무성, 유승민 등 방한문연대를 주창하는 세력들인데 설령 문재인이 축출된다 하더라도 그 역적 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인정하고자 할 것이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인생 헛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우선 사이비 보수파들을 몰아내서 그들이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보수파 정당은 진정한 보수 우파들의 대표자들로 채워야 합니다. 탄핵무효 운동의 제1의 반대 세력이 자한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비 보수 우파 민주파리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건재하는 한 탄핵무효 운동이 성과를 올리기가 힘들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수 우파의 간판으로 있는 그 민주파리들이 실제로는 보수 우파가 아니며 좌파들이 가면을 쓴 것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지금 자한당의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이 좌파이거나 민주파리들입니다. 문재인은 실정으로 혹시라도 그것들 중 하나가 대권을 차지한다 하여도 여전히 그것은 보수파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30여 년간을 보수파 정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것들이 보수파가 아니라 실제로는 보수의 탈을 쓴 좌파들과 민주파리들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 신재민처럼 좌파에 속은 젊은이들과 중도를 표방하는 이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신재민은 우리에게 절망과 희망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저리도 사리분별 못하는 세대들에 절망하지만 그들이 비록 좌파들이 선전선동에 속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뜨거운 애국심이 있는 보수우파 청년들이라는 것에 희망을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보수우파에 기생하고 있는 사이비들을 척결하고 정통 보수우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면 좌파들에 속았던 많은 애국심에 충만한 신재민 같은 젊은이들이 보수 우파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이비 보수 우파들의 척결입니다.
그들의 보호막인 자유한국당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들로 가득 찬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 제1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보수우파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